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생성 AI라고 부르는 모델들의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 모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근의 동향을 자연어 처리 모델 및 컴퓨터 비전 분야의 모델까지 포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립이라고 부르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실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 모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의 두 가지 모델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식별 모델과 생성 모델이 있는데요. 식별 모델은 discriminative 모델이라고 하며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 데이터가 속하는 클래스 또는 레이블을 식별하는 데 초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고양이와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고양이와 개가 가진 특징을 바탕으로 그 두 클래스 간의 구분선이 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긋는 작업을 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생성 모델은 제네레티브 모델이라고 하며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고 이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녹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에 대한 데이터의 분포를 예측하고 해당 분포로부터 샘플을 도출하였을 때 개가 포함된 분포로부터는 늑대와 같은 유사한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분포에 대한 확률적 모델링 작업을 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별 모델은 이미지 분류 태스크와 같은 지도 학습 기반의 작업에 적합하고, 생성 모델은 비지도, 준지도 학습 기반의 문장 생성 태스크와 같은 작업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생성 모델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생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달리와 같은 획기적인 모델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우주 비행사가 사실적인 스타일의 말에 타고 있다고 설명한 이런 인풋에 대해 구체화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같은 초상화 미술 작품에 어색하지 않은 배경을 생성하여 합성하는 것이 이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챗 GPT와 같은 대화형 언어 모델이 등장하여 이슈화된 것은 훨씬 더 파장이 큰 일이었습니다. 작년 말 출시되어 2개월 만에 글로벌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했고, 그 이후 MS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도 생성 모델에 대해서 사업화 방향성을 찾는데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성 모델의 기술 발전과 같이 그 응용의 다양성도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이미지 생성 모델을 패션 브랜드와 영화 콘텐츠를 콜라보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확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을 넘을 만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술 작품과 같은 QR코드 생성처럼 예술이나 재미 영역에서부터 챗 GPT로 수익을 거두는 방법 등 일반 재테크에 관한 것까지 생성 모델이 엔드 유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 모델의 데이터는 그 타입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표현 공간상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식별 모델이 레이블의 품질에 많은 의존성이 있는 것처럼 생성 모델은 샘플링된 데이터의 실체화된 모습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 센서, 즉 시각, 청각 등의 센서 모달리티에 따라 데이터의 형식을 구분하게 됩니다. 챗 GPT나 하이퍼클로바와 같은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 모델은 언어라는 데이터 형식에 초점화된 형식으로 마케팅 컨텐츠, 에세이 작성까지 이르는 작문 영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유전자 시퀀싱 또는 프로그래밍 코드 제너레이션까지 랭귀지 부분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시각 형식에 대한 모델은 달리와 같이 예시로 들었던 모델과 최근 출시된 GPT-4 모델은 언어와 시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 생성 모델은 사람의 목소리를 클로닝하는 응용이나 음악과 같이 음률과 리듬을 생성해낼 수 있는 모델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런 다양한 형식의 모델이 출시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트랜스포머와 같은 언어 모델 기반 연구나 겐 또는 디퓨전 모델과 같은 이미지 기반의 연구가 발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매우 많이 축적된 대규모의 데이터셋과 그것이 대형화된 학습 모델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시대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수 데이터 형식을 고려하게 해준
간단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고려해야 할 연구 또는 산업적인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클립이라고 부르는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되는 이 연구는 아래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투 텍스트 모델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예로 들었던 달리와 같이 텍스트, 즉 Pepper the Ushy Pup이라는 자연어 문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강아지 사진을 대응하는 그런 모델을 말합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을 보면 클립 모델 학습이 끝난 상태에서 a photo of 라는 prefix와 새로운 개 사진이 주어졌을 때 모델은 a photo of a dog 이라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론 과정을 도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특징적인 부분은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대응하는 멀티모달 임베딩 공간을 프리트레이닝하는 심플한 방법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용량의 코퍼스와 대용량의 사진을 각각의 신경망 기반 인코더를 통과시켜 나온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레스넷과 같은 CNN 계열이 될 수도 있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비전 트랜스포머도 사용되었습니다. 텍스트 인코더 쪽은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때 사진과 문장 간의 대응 관계가 실제 학습 데이터에 등장한 샘플의 경우라면 코사인 유사도를 최대화하고 나머지 쌍에 대해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학습한 n×n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텍스트와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가장 대응이 높은 레이블을 제로샷 프리딕션의 결과로 사용합니다. 이 클립 방법과 함께 디퓨전이라는 방법이 달리2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는 본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생성 모델은 이런 디퓨전 기반의 모델이 각광받기 이전부터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연구가 딥러닝 분야에서 큰 브렉스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이미지 기반의 생성 등 샘플링 가능한 범주가 사람 얼굴, 실내 기반의 장면 등 제한적인 응용에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최근 디퓨전 기반의 모델이 이미지 생성의 품질 향상은 물론 도메인 확장에도 크게 기여를 하여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에도 생성 모델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학습에 매우 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모델이 딥러닝에 기반하고 GPU를 활용하는 학습과 추론 연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규모 프리트레이닝을 대규모 기업에서 수행하고 배포된 모델을 다운받아 추론에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론 과정에서마저 상당한 GPU 연산 없이는 원활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디퓨전 기반의 모델과 같이 생성 프로세스가 길어 샘플링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용 서비스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성 생성 등 응용이 사용되는 분야에서는 레이턴시가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생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생성 모델이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기계학습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도 데이터, 두 번째도 데이터, 모든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질과 양이 모델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데이터의 타입이 시각, 청각, 텍스트 등으로 다양해질수록 실제 학습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문제에 관한 것인데, 과연 모델이 생성한 결과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등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남아있어 생성 모델의 발전에는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수반하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된 생성 모델 몇 개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8월 시점에서는 2020년에 GPT-3 모델의 등장과 함께 보고된 Language Models as Few-Shot Learners 라는 연구가 생성 모델의 브렉스루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GAN이 가져온 컴퓨터 비전 분야에 대한 임팩트가 절대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언어 모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1년에는 달리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과 코덱스라는 코드 생성 모델이 등장하였고, 2022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성공적인 이미지 생성 모델과 대형 언어 모델의 대화형 버전인
챗GPT가 세상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GPT-4가 등장하며 사진과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더욱 고성능의 대화형 모델로 보고되었고, GitHub의 Copilot X는 이제 더 이상 기초 프로그래밍과 같은 학부 수업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의 수준의 프로그래밍 작성 지원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최근 3년의 흐름은 너무도 빠르고 충격적인 모델의 연속적인 등장으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 확보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및 세계 각국이 차세대 시장 형성의 역할을 하고자 입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2는 이미 설명하였지만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그 고품질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실제 데모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A painting of a fox in a style of starry night 이라는 설명을 입력하면 여우 사진을 그림 스타일로 표현하는데 starry night 이라는 고흐의 유명한 그림의 화풍을 참고하여 생성한 유사한 샘플을 도출하여 줍니다. 현재 오픈AI 사이트에서 실험적인 수준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에 경쟁하는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여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좀 더 만화 같은 느낌이 강조되었지만 모델이 이해한 바는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알려진 사용자 의견으로는 상대적으로 생성 속도에 민감한 서비스에 적합하고 아직은 품질은 달리보다는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빠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인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GPT라는 이름이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들리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GPT-4라는 이름이 언론에서 종종 거론되고 그 모델이 서비스로 공개되었을 때의 입소문은 정말 빠르게 전파되어 오픈AI의 제한적인 발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GPT-4는 챗GPT로 알려진 인스트럭션 기반의 챗봇 모델의 성공 이후 오픈AI에서 더욱 다양한 그리고 대규모로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한 부분은 멀티모달 리즈닝에 관한 것으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하는 모습을 시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콘텍스트의 길이가 챗GPT에서는 3000단어 정도를 한 번의 인퍼런스의 입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GPT-4에서는 25000여 개로 늘어난 컨텍스트 길이는 in-context learning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환영받을 만한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구조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이 예제는 앤드류, 조안, 하나라는 3명의 사람이 각자 활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에 대해 설명하는 자연어 문장을 해석하여 모두 참석 가능한 미팅 시간을 도출하는 결과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는 물론이고 시간에 대한 지식과 미팅을 위해서는 세 사람 모두 공통적인 가능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상식에 근거한 것이므로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챗GPT에서는 각자의 가능 시간을 도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공통점을 찾는 데는 실패하였던 것을 GPT-4에서는 개선하여 시간의 공통 분모를 찾는 등 상당한 추론 능력 향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의 간단한 실제 추론 능력의 향상과 함께 실용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이나 생물 올림피아드에서도 순위 향상을 보이며 과거의 IBM 왓슨이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해진 것과 같이 대형 언어 모델이 인공지능이란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질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어진 요리 재료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음식 레시피를 도출하는 것도 시각 인식 능력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멀티모달 추론이 필요한 작업인데 이런 문제에서도 인공지능으로서의 능력을 시연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런 복잡한 전공 영역 문제에 대해서도 수식과 풀이를 동반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풀이를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지는 않습니다. GitHub Copilot이라는 모델은 이와 같은 박스 내의 주석을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프롬프트를 제시하면 아래 코드를 자동 생성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연을 보였습니다. GPT 계열들은 API 서비스의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이 정도의 응용 영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지만 최근 페이스북의 라마2와 같은 모델들이 공개되면서 LLM 오픈 모델의 영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LLM 연구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생성 모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습은 클립을 활용한 예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은 오픈AI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아래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서 사용합니다. 이 실습에서는 임포트한 scikit-learn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설명 변수 description의 값을 배정하고 시작합니다. 모델은 간단히 클립 로드를 하여 비전 트랜스포머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앞에서 선언한 description으로부터 이름을 불러와 해당 이미지 파일을 오픈합니다. 오픈된 이미지들을 시각화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matplotlib을 사용하여 오른쪽 아래와 같이 그리드에 description 텍스트와 함께 출력해 보았습니다. 확대하여 보면 각각의 이미지 파일명과 함께 각 이미지의 설명을 동반한 매트릭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대응된 이미지와 설명을 인코딩하기 위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쌓고 텍스트를 토큰화해서 GPU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인코딩된 이미지 피처와 텍스트 피처도 도출합니다. 코사인 유사도에 기반한 시각화를 위해서 각 이미지와 텍스트 피처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주고 계산된 유사도를 히트맵의 형태로 시각화해주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아래의 그림에서는 각 그림에 해당하는 실제 디스크립션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쌍이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되며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습이 잘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히트맵이 시각화하고 있는 대상은 클립 모델에서 왼쪽 아래 그림의 매트릭스입니다. 본 실습을 통해서 클립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대응을 학습하고 있는지 알고 시각화해 볼 수 있는 코드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생성 모델의 동향 및 활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